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 김입니다. 정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봄벌 깨우기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봄벌을 깨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화분떡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봄벌 같은 경우에 깨울 때 이와 같이 화분떡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 이 설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탕은 지금처럼 봉지 사용을 하든 자동 사용을 하든 선택을 하셔서 사용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소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커갖고 지금 응가를 이만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녀석들아, 일로 와. 양이 왔어? 일로 와. 놀러 갔다 왔으면 됐어. 들어가서 애들 봐. 자, 봄벌 소비 준비 중입니다. 소비 준비 중이고, 얘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공소비가 있습니다. 공소비. 자, 전부 다 공소비거든요. 밑에도 보시면 다 정리되어진 공소비입니다. 요 소총왕에 집 살짝 지어놓은 녀석들이죠. 요런 녀석들. 뭐 이러한 녀석들 아주 좋은 거죠, 공소비가. 자, 요러한 공소비는 저 같은 경우에 한 3월 말 정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먹이장입니다. 먹이장. 이제 먹이장이 이쪽 라인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자, 거의 먹이장이죠. 여기도 먹이장. 예, 보이시나요? 자, 먹이장 같은 경우에 봄벌을 키울 때 우리가 화분을 줘서 벌을 키울 때 사양으로 벌을 키우는 것, 또는 봉지 사양으로 벌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먹이장을 양끝 사이즈에 넣어줘 가지고 벌을 키우는 방법이 성장이 빠르고 좋습니다. 왜? 이 먹이장에는 수분 함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굳이 많이 공급을 하지 않아도 벌들의 성장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밥먹이장입니다. 밥먹이장. 예. 자, 이런 녀석들. 요런 녀석들. 먹이가 약 3분의 1 정도가 위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는 공소비 형태. 요런 형태가 이 밥먹이장이죠. 요 녀석들을 이제 3월 초 정도에 넣어주려고 준비를 했던 녀석들이고요. 자, 여기 보면 다 공소비, 밥먹이장이에요.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게 어떤 건가 하면, 공소비와 먹이장과 그 다음에 밥먹이장, 이 녀석들을 월별로 외부 날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절해서 넣어줘야지만이 벌의 성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이쪽이 정말 뭐겠습니까? 이쪽 소비는 뭔가 하면 봄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화분장입니다. 화분장. 네. 화분이 앞뒤로 웬만큼 차 있는 녀석들. 그리고 소비 청소도 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영상이 나오는 건 모르지만 요 안에 보면 화분이 쫙 들어 있어요. 예. 화분이 쫙 들어 있으니까 이 소비 중에서도 이렇게 화분이 들은 녀석들은 봄벌 키울 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분이 들은 소비장은 따로 모아서 뭐 1번 봄벌을 다 깨울 때 주지 않습니다. 봄벌 깨우고 성장 속도가 좀 탄력이 붙었을 때 정수할 때가 되면 벌이 넘쳐야 되겠죠. 꽉 넘칠 때 그때 1번 소비에 찔러주든가 이렇게 하고, 밥먹이장은 3회였을 경우에 마지막 판에 끼워주고 먹이장 끼워주는 요령들, 제가 우리 초심자들이 봤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직 봄벌을 깨우지 않았는데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아직 본벌을 깨우지 않았고, 이제 뭐, 본벌을 깨울 준비만, 아유, 알았어. 놀러가. 아저씨 영상 찍고 있어. 놀러가. 이쪽에는 아직 본벌을 깨우지 않고, 본벌을 깨울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아마도 이 참외 이불을 덮어놓지 않고, 이와 같은 bon드계 종류의 살짝만 덮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본벌을 깨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추위만 끝나면 본벌을 깨울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벌들이 쫙 있는데 아직 본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뭐 제가 12월 초에도 벌을 깨워보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벌을 깨워보고, 그다음 2월 입춘을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기준으로 해서 벌을 깨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상적인 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월동을 들어갈 때 약 3회 정도가 되었을 때, 지금쯤 3회가 되거나 아니면 월동 초기에 우리가 5맷벌이 되든 6맷벌이 되든 어쨌든 월동을 날 때 착봉 상태가 3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찍 깨우는 것보다는 뭐 기준점을 2월 입춘으로 기준으로 깨우는 것이 벌 성장이 좋다는 선행 연구를 봤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러한 선행 연구에 따라서 벌을 조금 더 늦게 깨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벌을 깨운다는 것은 참 이 봉주로서 봄이 오면 싱쿵합니다. 왜? 다른 유튜브들에서 보면 오늘 본벌을 깨웠습니다. 저도 본벌을 막 깨우고 싶습니다. 조바심이 넘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쭉 참아가면서 약 한 일주일 정도의 날씨를 미리 보다 보니까 올해 본벌 계획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제가 깨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5일 뒤에는 강추위가 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한 8도 이런 식으로 경주 지방에는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위만 끝나면 저는 벌을 깨우려고 하는데, 벌 상태를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말만 하는 것보다 이 벌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참외 이불이 좀 부족해서 한 2장 정도로 해서 덮어놓은 상태고요. 뭐 봉어는 큰 거 없습니다. 큰 거 없고, 보시면 아직 상태는 봉군이 풀렸죠. 자, 1, 2, 3, 4 3회에다가 일갈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 같은 경우는 벌을 봤을 때, 자, 요 공소비는 빼줘야 돼요. 아주 따뜻하네요. 열기가 꽉 있어요. 이 정도. 예, 봉구가 거의 다 풀렸네요. 따라서 요 소비는 빼줘야 되겠죠. 하지만 작업이 조금, 요거는 수월치 않게 됐네요. 뭐 다음을 또 보기에는 그렇고, 제가 뭐를 보면서 적어도 지금 3회 정도의 착봉벌이라면 조금은 늦게 깨워도 된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의 벌 상태가 좀 작았다면, 뭐 2매 이하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조금 빨리 깨워서 봉구를 형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3회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 2월 초 또는 1월 말에 깨워도 한 2매만 터져버리면 3월 중순 되면 4월 오기 전에 3월 중순 되면 계산은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면을 따져도 만약 1월 달에 깨우면 1월 화분은 화분 용량이 많은 화분떡을 공급을 해줘야지만이 벌이 성장이 빠르겠죠. 그러면 한 달에 3개, 4개가 들어가면 원가 코스트가 엄청나죠. 그래서 원가 코스트 줄여가면서 2월이 다가왔을 때, 즉 외부에서 화분이 조금씩 들어올 시기에 벌을 깨워준다면 원가 코스트가 또 줄어들고 벌들도 안정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벌을 깨우시는 분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벌만 깨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벌 깨우기 전에 벌통 속에 찐득이를 완벽하게 제거를 한 뒤에 벌을 깨워야지, 찐득이가 단 몇 마리 따라 남아 있게 되면 봉주들은 벌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찐득이를 깨워서 찐득이를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2024년도 범벌 깨우기가 완전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겨울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윤 사장님 뭐가 있죠?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하는 게 옥살산이죠. 옥살산 훈정법 또는 옥살산 패드법, 이러한 방법을 친환경 약재로 해서 찐득이를 떨쳐내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냉볼, 좀 많이 비싸죠. 비냉볼을 흘림 처리를 해서 어쨌든 이 찐득이를, 바로응이죠, 이 찐득이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벌통 속에는 뭐 찐득이를 없애줘야지만이 뭐 내 벌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찐득이가 있고서는 절대로 뭐 벌을 성장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벌을 뭐 어떻게 깨우기에 앞서서 내 벌통 속에 찐득이를 완벽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벌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벌통 속에 찐득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는 방법이 있겠죠. 뭐 A4 용지 시트지를 깔아서 약재를 살짝 뿌려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무턱대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보면, 이렇게 소문을 보시면 소문 앞에서 작은 벌들이 몇 마리씩 죽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 녀석은 뭐 찐득이 있다라는 어떤 확정을 가지고 그 벌통에 약재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A4 용지 깔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치에서 봉주가 행동을 해서 어떻게 찐득이를 방제를 해야 된다. 찐득이를 방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화분떡을 올려서 뭐 범벌을 깨워야 된다 라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슈가 파우더 있죠. 통에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슈가 파우더가 벌한테는 영양이 좀 적겠죠. 요런 녀석 통에다가, 우리 꿀벌통 있죠, 꿀통에다가 슈가 파우더 한 요만큼 담고 벌을 하나 탁 쏟아 담아서 살짝만 싹 흔들으면 마찰력에 의해서 찐득이하고 가시형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요 개체에 찐득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슈가 파우더가 없으신 분들은 설탕 조금을 이 뭐죠, 그 꿀병에 담아서 벌을 소량 담고 흔드시면, 살짝만 흔들어야 돼요. 아니면 벌 죽어요. 그렇게 해서 찐득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로 찐득이 개체를 어쨌든 방매를 하시고 본벌을 깨워야지만이 본벌이 성장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본벌을 깨울 때 소비 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봉장에는 제가 지난해도 마찬가지 약 한 300통 정도의 벌을 키웠었는데 이거 다 팔렸죠. 다 팔린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양봉 판매에 있어서 지금 11월달 양봉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강원도에서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나주에서 오시고, 아무튼 이렇게 경주에 맥가이브 김을 찾으셔서 벌을 가져가시는데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숨이 찹니다. 왜? 지금 벌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예. 한번 찍어주시게, 아이고 뭐봐,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0통, 인천에서 오신 분이 30통 지금 다 고르셨습니다. 소문도 가져왔다고 하셔서 소문 닫은 벌통부터 으쌰, 자, 들어가. 예, 소문이 다 쳤네요.
네. 이렇게 된 뭐 요즘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벌이죠. 요렇게 철치고 다 개포 다 덮고 그냥 짜짜짜 이동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가져가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주에서 이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 저희 벌은 이제 내년 3월 달에 판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첫 나들이 나오는 거야, 양이. 첫 나들이야. 야, 애기들. 자, 이제, 자, 면상 가자. 응. 이쪽에서. 우리 애기들이 강아지가 4마리 낳았는데 첫 나들이 나온다고 이 녀석들 덜덜덜덜 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저기 4마리. 예, 초심자들을 위해서 범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심자들은 벌 양이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볼통이 같은 경우는 소문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1번, 2번, 3번 위치에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제 EPP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겠습니다. 소문이 작다면 결과적으로 자 보십시오. 자 먼저 작은 용량의 벌을 깨울 때는 맨 앞에는 그래도 보온판이 가져야 됩니다. 보온판. 자 보온판. 두 번째는 뭐냐? 요 소비는 화분이 들어있는 소비장이 들어가면 1번은 제일 좋습니다. 1번. 격리판과 사양기를 안 들고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벌량이 작을 때 1번 소비 뒤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격리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먹이장이 들어가야 돼요. 먹이장. 자 먹이장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야? 보온판. 저 같은 경우에 보온판. 자 이렇게 해주고 사양기가 만약에 있다면 사양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사양기가 사실 어떤 분들은 벌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양기를 놓고 이렇게 보온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소비 한매의 양을 차지하는 용량이죠. 그러면 공간이 비었으니까 열을 내며 열을 빼뜬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어떤 2매나 3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 여기서 이렇게 비지는 공간을 광시 사양기로 살짝 붙여줘서 보온을 해주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여기서 만약에 3매벌 5매벌은 얘들이 알아서 온도 조절 다 합니다. 그래서 야가 이렇게 있던 앞에 있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벌을 키울 때는 소비가 뭐 1매나 2매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2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려서 소비 한 장이 더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소문의 위치입니다. 소문의 위치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벌들이 와서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가 찬 공기가 추우니까 여기서 동사를 많이 해서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소문의 위치를 해주실 때도 여기가 2매가 기준이라면 여기 우리가 여기가 산란하겠죠. 1번이. 그럼 2번 소비 먹이장 있는 부분하고 일치되게끔 소문을 설치를 해주신다면 한 정도 소문 설치를 해준다면 이쪽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벌도 없을 것이고 맞바람을 쳐서 봉군의 희생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낙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낙봉. 그리고 여기에는 뭐 나무 젓가락 같은 걸 한두 개를 이렇게 받쳐서 벌들이 밑으로 움직이다가 낙봉을 하는 것보다는 벌들이 위로 움직여서 낙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뭐 3회 5회 가면 이러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서도 초심자 벌이 약할 때는 최대한 밑으로 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벌들이 위에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3매번을 어떻게 키우고 3매번을 어떻게 키우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기 보시면 이 닭을 키우기 위해서 닭장을 완료해서 이제 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닭 옮겨가는 영상 한번 착 보여드리고 우리 닭님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맥가이버긴 농장에 꼬꼬야 닭이 들어왔습니다. 자, 꼬꼬야 닭을 우리 닭장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 닭이 갑니다. 아이고, 우리 닭들이 산에서 놀면서 뱀도 잡아먹고 시내도 잡아먹고, 예,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여기는 닭 창고 짓는다고 밟고 지나가면 안 되고, 예, 지금 좋습니다. 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에 막 나올라고 그러네. 풀어주니까 홍 나올라더라. 저기 똥 보소. 똥 찍을까? 하고 있다. 어떡해. 똥 쌌어요. 자, 이제 산중에서 거의 뭐 농사꾼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닭들 보면 닭알도 있고, 오늘 우리 닭알 안 뺐는데 닭알 있을지 없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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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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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늘은 닭알이 좀 안 보입니다. 왕개 속에 뭐 묻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왕개를 닭 안에 두둑하게 깔아줘서 닭 냄새도 좀 줄여주고 닭들도 편안하게 놀으라고 해놨는데,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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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넣은 거야? 이놈시기들 여기에 닭알 넣으려고 해놨는데 여기도 닭알 안 넣고 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넣지 않을까 싶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닭먹이를 주는 요 먹이통. 이거 많이 먹었네. 많이 먹고, 여기는 물통 준비해놨고요. 여기는 물을 줄 수 있도록 수도꼭지 설치를 해놨고, 저쪽 밑에는 이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배관까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밖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자, 닭을 놔라. 알았지? 자, 이렇게 준비해놨고, 또 우리가 조금은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름에는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닭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이렇게 이 닭 상태 또는 닭알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또 환기가 잘 되어야 보니까 지금 여기 나사마 몇 개가 풀면 창문이 만들어지고, 창문을 토탈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봄에 설상가상 우리 닭님들이 알을 놓으면 안에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닭알을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현재 뭐 골프공을 하나 갖다 놓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봄이 오면 골프공을 놓고 또 닭알이 연록이 싹 나온다면 정말로 좋겠죠. 이상 우리 이제 봄벌을 깨워야 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날씨 일기예보를 보고 이제 벌을 깨워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봉주의 휴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봄벌을 깨우게 되면 뭐 화분떡도 줘야 되고, 화분떡 주면 또한 더불어 방제도 조금씩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작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봄벌 준비 잘 하시고, 또 그저께 세종에서 양봉 100통을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이 창원에 계시는 분하고 지금 조인해 준 상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나 벌을 판매하고 싶은 분, 또는 벌을 사고 싶은 분, 또 이렇게 010-5605-4322로 문의 주시면
메모해놨다가 연결을 해드리고 또 벌을 판매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사진 영상 찍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주에서 맥가이버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